안녕하세요, 사시아입니다.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고 계실까요?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커피 브랜드는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는 파리크라상 거 진짜 좋아해요. 파리크라상 아메리카노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거의 보통 이만한 거 하나 시키면 한 거의 다 못 끝낼 때도 많거든요. 배부르니까. 근데 파리크라상 거는 한 30분 좀 안 되게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맛있는 아메리카노 있으시면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면요. 우리는 왜 6시, 7시만 되면 이상하게 긴장이 올라오고 멘탈이 흔들리는지 그 정체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 진짜 하루 종일 정말 생산적이고 나 오늘 되게 잘 살고 있는 어른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한 날이 있어요. 책도 읽고 일도 하고 물도 마시고 나름 인생을 통제하는 척도 하고 근데 시계가 한 6시에서 7시 사이 그러니까 막 6시 45분 정도를 지나가는 순간 제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마다 보통 딱 시간을 보면 6시 반에서 7시 사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몇 번 겪고 나니까 내가 왜 이러지? 이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제가 좀 그거에 대해서 파헤쳐봤죠. 왜 이 한 시간이 나를 감정적으로 볼모를 잡는 거지? 왜 이유 없이 불안하고 괜히 죄책감도 들고 뭔가 더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같은 압박이 갑자기 막 올라올까? 왜 해가 지기 시작하는 순간 내 뇌는 갑자기 나한테 실망한 교정선생님이 되는 걸까?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찾아보기도 하고 대화도 해보고 하면서 한 결론부터 말하면 저녁 시간대는 심리적으로 말 그대로 함정 구간이라고 해요. 낮 동안에는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일, 메시지, 해야 하는 것들, 약속, 미팅 이런 그 레일이 있잖아요. 기차가 레일을 타고 가듯이 어쨌든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 레일이 있는데 그 레일들이 우리 마음을 어느 정도 가이드를 해준다고 해요. 근데 그 딱 애매한 시간대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일도 아니고 휴식도 아닌 그 사이의 틈 그때가 그 레일이 사라지는 순간이니까 그 순간에 내가 하루 종일 무시했던 감정들이 슬그머니 나타나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잠깐 얘기 좀 할래? 누구든 특히나 연인이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와이프가 남편이 잠깐 얘기 좀 해 이러면은 무섭잖아요. 이게 그렇게 뇌가 우리들한테 마음을 그 시간대 거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해요. 그 시간대는 하는 상태에서 그냥 우리가 존재하는 상태로 넘어가는 순간이라서 특히 생산성의 정체성이 조금이라도 묶여있는 사람은 이 전환을 되게 불편해한다고 해요. 진짜 하루 종일 할 거 다 했어도 멈춰있는 순간, 내가 멈춰버리는 순간 이상한 공허함과 압박감이 올라오는 거죠. 이거 맞아? 지금이니? 지금이야? 지금 이렇게 쉬면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내부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이런 거예요. 마치 내 인생에서 내가 나 자신을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들 때도 있습니다. 뭔가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FOMO, 뭔가 fear of missing out이라 하죠. 뭔가를 놓치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내가 밖에서 일어나는 것들, 어떤 이벤트 아니면 약속을 못 가서 FOMO를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나 자신한테 느끼는 FOMO. 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딘가 다른 타임라인에서는 더 멋진 버전의 내가 예쁘고 아름답게 멋있게 뭔가를 하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지금 집에 와서 침대에 누워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생산적이지 않게 그냥 멍 때리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거 맞는 건가? 쉬어야 할 텐데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거죠. 더 나다운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상태로 도달이 안 되니까 괜히 마음이 초조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분이 안 좋으니까 뇌는 바로 휴대폰을 집으라고 명령합니다. 현대인의 뇌는 슬플 때 뭔가 거대한 깨달음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화면을 스크롤 한다고 합니다. 그게 제일 빠른 도피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엔 그게 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머리를 비우는 것 같고 잠깐 현실을 멈춘 것 같고 사실 근데 그렇게 핸드폰을 스크롤링 하는 게 최악의 휴식이라고 합니다. 뇌는 자극을 계속 받으니까 브레이크랑 엑셀을 동시에 밟는 꼴이 된다는 거죠. 결과는 뻔하죠. 더 피곤하고 더 불안하고 더 뒤죽박죽인 상태. 둠 스크롤 들어보셨죠? 그냥 맹목적으로 계속 핸드폰 계속 내리는 거. 둠 스크롤 사이클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피곤하면 불안하고 불안하니까 스크롤하고 스크롤하면 과자극이 되고 과자극이 되면 죄책감이 들고 죄책감이 들면 또 다시 피곤하고 피곤하니까 또 다시 불안하고 이러면서 계속 그 사이클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틴이 아주 화려하게 반복이 된다고 합니다. 더 웃긴 건
건요. 감정이 너무 과해지면 뇌가 갑자기 지식 탐정 모드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감정을 느끼는 게 무서우니까 대신 머리를 쓰는 쪽으로 도망을 간다고 해요. 그래서 갑자기 인생 전체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내 습관, 내 방향성,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잘 못 살고 있는지, 내 미래는 어떨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오늘 어땠는지 등등. 그러면 감정은 잠잠해지지만 대신 머리가 과열이 된다고 합니다. 일종의 감정 버퍼링 모드인 것 같은 거예요. 실제로 느끼는 대신 느끼지 않으려고 생각을 과하게 하는 그런 상태. 이런 걸 모두 합쳐 놓으면 왜 그렇게 우리들의 6시, 7시가 그렇게 혼란스러운지 분명해지는 거죠. 감정적으로는 지쳤고 낮 동안의 구조는 사라졌고 생산성 기반의 정체성은 흔들리고 저녁의 고요함이 하루 종일 미뤄둔 생각을 갑자기 꺼내오고 이상적인 나와 내 자신을 지식적으로 비교하게 되고 도피하려다 더 불안해지고 죄책감에 빠지고 결국 우리가 진짜 바라는 건 하나예요. 저녁 시간이 추락하는 구멍이 아니라 그냥 부드럽게 내려앉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잘못도 유난도 실패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아직 뇌가 저녁 모드로 전환하는 법을 잘 모르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휴식이 회복이 되길 바라고 공허가 아니라 안정감을 느끼길 바라고 내 삶의 한 부분으로 저녁이 채워지길 바라는 인간일 뿐인 거죠. 그건 절대 과한 바람이 아닙니다. 지금은 멈춰도 괜찮아. 지금은 괜찮은 시간이야. 정신을 마비시키는 자극 대신 실제로 나를 진정시키는 아주 부드러운 행동들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저녁 불안은 그래서 미스테리가 아닙니다. 그날 하루 종일 날아다닌 뇌가 착륙하는 법을 잘 몰라서 생기는 일. 그 착륙을 도와주는 몇 가지 부드러운 신호만 있으면 그 저녁의 불안은 점점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냥 하루의 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려지는 괜찮은 시간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왜 6시, 7시 사이에 멘탈이 이렇게 흔들리는지까지 파헤쳤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뭐가 도움이 되는데에 대해 질문을 할 차례가 왔겠죠.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저 자신한테 그냥 편하게 쉬어 라고 말하는 대신 그냥 스크롤 막 하다가 기절해버리듯이 자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한테 도움이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죠. 너무 의미가 없다는 거. 스크롤 한 것도 의미가 없고 내가 스크롤 하면서 웃었던 것도 의미가 없고 잠을 자는 것도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잠을 잤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머리를 살짝 속여야 합니다. 억지로. 힘으로, 압박감으로 오늘부터 루틴 시작이야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주 은근하게 티도 안 나게 마치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뇌를 슬쩍슬쩍 유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냥 지금부터 느긋할 거야 라고 말하면 뇌는 바로 아니야 난 지금 인생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고 싶어 라고 나대버릴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힌트를, 작은 신호들을, 작은 브레드크럼 빵가루들을 떨어뜨려야 합니다. 뇌가 모르는 사이에 살짝 손을 잡아 끌듯이 바깥으로 뇌를 빼오는 거죠. 제가 저녁마다 이렇게 7시만 되면 멜다운이 오니까 정신이 무너지니까 좀 배우게 된 게 뭐냐면 진짜 우리의 뇌도 참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진짜 어린아이처럼 대해줘야 되는구나. 달래줘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우리는 추락하는 게 아니라 착륙하는 거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주 별거 아닌데 은근 효과 있는 행동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따뜻한 차를 끓이는 거. 어떤 막 힙한 무드, 웰니스 라이프 스타일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고 그냥 물 끓여서 차 잎을 컵 안에 뿌려 넣는 행위. 그런 원시적인 행위 자체가 묘하게 우리를 안정시키기도 한다고 해요. 물이 끓어오는 걸 멍하니 듣고 있으면 뇌가 그래 뭐 일단 이거 하고 있는 거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저녁으로 넘어가는 그 어색한 순간이 좀 덜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제 뇌를 트릭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조명입니다. 조명은 정말 마법이에요. 사람 멘탈을 아주 그냥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주물럭거릴 수 있을 정도로 매지컬한 그런 요소입니다. 천장에 있는 그 약간 너 지금 조사받는 중이야. 그 조명 말고 간접 조명 있잖아요. 약간 강아지 본 것처럼 뇌가 괜히 안정이 돼요. 따뜻한 조명은 정말로 멘탈 마취제고 차가운 밝은 조명은 멘탈 카페인입니다. 딱 그 느낌이에요. 연구들도 많고 예를 들어 환경심리학 저널에서 밝은 조명이 감정 강도를 높인다는 연구가 있어요. 그냥 몸이 곰 같은 거 없으니까 그냥 잘까? 약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6시 45분에 따뜻한 조명을 켜는 건 그냥 예쁜 분위기를 내기 위함이 아니라 20만 년 전부터 내려온 생존 시스템을 해킹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스테릭이 아니라 진화적인 편안함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저는 바닥에 앉는 거 좋아해요. 집에서 바닥에 앉는 걸 좋아하거든요. 바닥에 앉으면 사람이 잠깐 그냥 겸손한 감자가 된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게 마음을 되게 낮춰줘요. 그리고 이게 그냥 감성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진짜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되는 게, 몸이 바닥에 가까이 내려가는 순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력이 나를 더 감싸고 있어서 몸이 좀 더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하네요. 애들이 힘들 때 바닥에 쭈그리고 앉는 거랑 똑같아요. 몸이 먼저 나 좀 안정이 필요해 라고 알려주는 거. 진화적으로 인간은 땅에 가까이 있을 때 더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설계돼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바닥에 앉아서 감자놀이를 하면 뇌가 이렇게 말을 한대요. 좋아, 이제 좀 진정할 수 있겠군. 근데 저는 바닥에 앉는 거를 좋아하는 이유가 집 안에 안 앉아봤던 구석에서 아니면 곳을 골라서 바닥에 앉거든요. 그러면은 좀 새로운 데 온 것 같은 느낌이 나와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닥에 앉아요. 이거 원고 준비하면서 제가 실제로 좀 제 자신을 진정시키고 싶을 때 무엇을 하는지를 좀 생각해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닥에 앉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는데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찾아봤더니 이런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고,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며칠 전만 해도 저쪽 현관에 앉아서 책을 봤어요. 재밌더라고요. 그냥 새로운 데 온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맨날 있는 곳이 아니라 그냥 어디 호텔 놀러 온 것 같고, 그래가지고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것 중에 좀 괴이할 수도 있는데 가장 효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이유를 다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테이블 밑에 들어가는 거. 저도 왜 그런지 진짜 몰랐는데 연구를 찾아보니까 이건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인간이 기본적으로 이런 동굴 같은 작은 공간을 좋아하는 포유류라서 그렇대요. 강아지가 천둥치면 침대 밑으로 숨는 거랑 똑같다고 하네요. 테이블 밑에 들어가는 순간 세상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위에서 빛도 막 쬐지 않고 주변 시각 정보도 줄고 뭔가 외부 자극이 싹 차단되는 그런 느낌. 그러면 신경계가 갑자기 fight or flight 모드를 멈추고, 아, 여기 안전, 이렇게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죠. 어린이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옷장이나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도 같은 원리라고 해요. 근데 어른이 돼서도 똑같이 작동은 하는데 많이 안 하죠, 어른들은. 근데 저는 진짜 스트레스 받으면 와인 한 잔 가지고서는 책상 밑으로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서 그냥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냥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밑에 앉는 건 이상한 게 아니라 완전 합리적인 심리 안정법입니다.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감정 조절의 방. 그리고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던 건데, 스트레스 받으면 현관 앞에 앉아있고 갑자기 바닥에도 누워보고, 한 번도 들어 누워본 적 없는 바닥 구역에 들어 누워보기도 하고. 근데 이것도 진짜 도움이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환경 심리학에서 말하길 이건 패턴 인터럽트래요. 내 뇌가 자동으로 돌아가던 스트레스 루프를 딱 끊는 행동. 그리고 새로운 위치에 몸을 두면 심지어 몇 걸음밖에 차이가 안 나도 장소가 바뀌었네, 상황이 바뀌었네 하고 잠깐 멈춘다고 해요. 그리고 그 잠깐의 멈춤이 불안도 같이 끊어준다고 합니다. 또 어떤 연구에서는 새로운 자세를 취하면 감각 입력이 달라져서 그 자체가 리셋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차가운 문에 기대는 것도 현관 앞에 쭈그려 앉는 것도 이상한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완전 이치에 맞는 행동이었다고 하네요. 네, 고양이처럼 행동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건축적인 자기치유 중이었다는 거. 이때 또 괜찮은 게 하나 더 있는데, 제가 의도 없는 걷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드 잡는 산책이나 운동하는 산책 이런 거 절대 아니라 그냥 다리를 움직이는 산책. 딱 5분 정도만. 이유는 간단합니다. 몸이 움직이면 뇌가 우린 지금 생존 중이구나, 아직 죽지 않았구나 라고 안심하기 때문이에요. 불안이라는 게 가만히 있을 때 더 커진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또 다른 꼼수는 생산적인 척하는 미세한 행동이에요. 약간 플라시보 프로덕티비티 같은 건데요. 예를 들면 쓰레기 봉투를 묶어서 문 옆에 갖다 둔다든지, 미래에 내가 기분이 나면 버릴 수 있게 그냥 준비만 해두는 거죠. 아니면 설거지 한두 개만 하는 거, 전체 다 말고 그냥 한두 개만. 아니면 평소에 무시하던 먼지 한 줄기 닦는 거, 선반 위, 모서리, TV 위, 먼지를 생명처럼 모으는 그 램프 위, 심지어 잘 안 앉는 의자 팔걸이. 별거 아닌 행동인데 이게 진짜 효과가 크다고 해요. 방이 크게 달라지는 건 전혀 아니지만 에너지 흐름은 살짝 정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뇌는 아직 내가 기능을 잘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진정을 하고요. 뇌랑 신경계에 빵 조각 하나 던져주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어요. 내 몸이 뭐가 필요하지? 라고 물어보는 거. 근데 생각보다 우리의 몸은 단순해서 그냥 물 한 모금 먹이거나
그냥 앉아주거나 쉬어주거나 이러면 좀 진정을 한다고 해요. 그런 식으로 약간 몸의 요구를 들어주는 게, 예를 들면 발이 좀 피곤한 것 같으면 발을 좀 눌러주고 이러면서 몸의 요구를 해소해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어둠, 인간과 어둠, 그리고 안전한 이 세 개의 묘한 관계입니다. 이게 뭔가 시적이고 감성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알고 보면 그냥 인간의 뇌가 업데이트 없이 수만 년 전 버전 그대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단 인간은 기본적으로 밤눈이 어둡습니다. 포식자처럼 빛 반사되는 눈도 없고 고양이처럼 어둠 속 사물을 민감하게 보는 능력도 없고 날카로운 발톱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말랑말랑한 먹던 떡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넓고 어두운 공간에 혼자 서 있는 상황이 뇌에게는 위험하다는 신호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 꺼진 빈 방이 괜히 무섭고 어두운 복도를 지날 때는 괜히 발걸음을 빨리 하게 되는 거죠. 아주 오래된 보안 본능이 자동으로 켜지는 거입니다. 근데 반전이 뭐냐면 큰 어두운 공간이 아니라 작고 어두운 공간에 들어가면 인간은 기가 막히게 안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불 속, 테이블 아래, 좁은 소파 한쪽, 따뜻한 조명이 있는 작은 방, 이런 공간에서는 오히려 신경계가 빠르게 가라앉습니다. 바람도 막히고 포식자도 못 들어오고 불도 근처에 있고, 그래서 뇌는 어두운 공간은 위험이 아니라 노출된 어둠은 위험이라고 생각하고 보호된 어둠은 안전으로 저장해서 프로세스를 한다고 해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컨테인먼트라고 불러요. 몸이 물리적으로 감싸져 있다고 느낄 때 시각 정보가 줄고 뒤에서 누가 올 수 없다는 안정감이 생기고 전체 감각 자극이 줄기 때문에 뇌가 진짜로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후드를 뒤집어 쓰면 마음이 편하고 좁은 독서 공간이 좋고 이불 속이 행복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인간은 생각보다 훨씬 작고 안정된 공간을 좋아하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따뜻함은 그냥 편안함이 아니라 뇌에게 지금 안전해 라는 굉장히 강력하고 빠른 신호를 줍니다. 따뜻한 샤워, 뜨거운 차, 전기장판, 막 건조기에서 나온 수건 같은 건 몸을 빠르게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따뜻함이 들어오면 혈관이 열리고 근육이 풀리고 심박수가 내려가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떨어집니다. 몸이 자동으로 지금은 걱정 안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몸이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뇌는 온도와 감정을 구분을 잘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음료를 들고 있으면 사람이 더 친절해지고 감정적으로도 여유로워진다고 해요. 이걸 정리하면 따뜻함 더하기 보호된 어둠 더하기 좁은 공간 더하기 낮은 자극, 이 조합이 바로 인간의 뇌를 가장 안정시키는 조합인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진짜 혼자 실험해봤거든요. 제가 언젠가 며칠 전이었어요. 일주일도 안 됐어요. 한 7시 되니까 또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글을 쓰면서 이런 방법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원래 쓰던 방법들까지 총동원을 해서 집안에 제가 원래 간접 조명을 쓰거든요. 저는 천장에 있는 조명을 절대 켜지 않아요. 간접 조명이 집안에 그래도 한 7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반 정도를 껐어요. 3개 정도만 켜놓고 어둡게 있으니까 정말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도 마셔주고, 제가 원래 밤에 자기 전까지 환기를 계속 시킨단 말이에요. 저는 그 상쾌한 공기를 되게 좋아해요. 제가 꽤 높은 층에 사는데도 차 소리들이 많이 들리잖아요. 근데 그래서 창문들도 다 닫고 어둡게 있었는데 정말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일 갔다 오셔가지고 오늘 좀 더 뭘 할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면서 불안해질 때는 뭔가를 막 더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생산적으로 하고 싶으시면 생산적으로 뭐 하셔도 되죠. 뭐 나가서 뛰셔도 되고 아니면 청소를 하셔도 되고 공부를 하셔도 되고 에너지가 있으시다면 하셔도 되는데, 그럴 힘은 없는데 마음만 바쁠 때는 그냥 불 몇 개 끄시고 조용하게 따뜻하게 내 주변 환경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그 다음에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생각을 해야 할지 자연스럽게 뻥 하고 수면 위로 떠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지옥 같던 6시, 7시 그 저녁 불안은 괴물이 아니라 말랑말랑한 떡이 돼버립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적어도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는 괴물은 아니게 되는 거죠. 여유가 점점 생길 거고 바로 그게 우리가 원하는 전부이지 않을까요? 오늘도 저의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팟캐스트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